동진세미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진세미캠 최근 주가가 36,200원까지 올라갔죠. 일단 차트 자체는 상당히 좀 예쁩니다. 잘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많은 구독자님들이 동진세미캠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동진세미캠 주가가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 차세대 반도체 공정 EUV라고 있어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그냥 한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조식TV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반도체 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러 겹이 쌓아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불량이 되면은 아예 전체를 못 써요.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이 손상되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새 상품 사면 비닐로 덮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닐이 덮여져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진세미캠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틀 전에 매수 신호 드리면서 앞으로 동진세미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경영권 승계의 비밀 해가지고 제가 주가 상승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이준혁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를 받았죠. 근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속세예요. 상속세 문제가 현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발생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금은 없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가격이 주가가 싸면은 싼 만큼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지주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상속세가 보통 6개월 이내에 완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고인이 죽고 나서. 근데 이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연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동진세미캠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대략 1,0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연납으로 했을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22년에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2년 안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32년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급등시켜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세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 기업, 저도 뭐 재벌을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여담을 조금 드리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이 승계 작업을 많이 해요. 일본은 승계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전문 CEO를 앉혔어요. 근데 지금 일본의 대부분 기술이 어디에 역전이 됐죠? 한국에 역전이 됐어요. 근데 한국의 기술을 지금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데, 중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경영권 승계에 있다라고 분석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아버지가 기업을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애사심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외부에서 넘어온 CEO예요. 유럽에서 넘어온 CEO예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구멍가게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 오픈하면은 그거 날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퍼스트에 대한 그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 경영 승계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하면 할수록 이 지분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다른 기업 그 회사로 M&A 되거나 외국계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 알지 모를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고로 금호타이어 있잖아요. 이거 한국 기업 아닙니다. 중국 기업으로 인수됐어요. 문재인이가 팔아먹었거든요.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 혼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저는 그래요. 솔직히 일자리가 늘어나려면은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
저때 가격이 이제 32,000원 저희가 이때 들어갔고요. 정고점 돌파 구간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여기 돌파 구간이라 여기서 매수 신호를 들었고 지금 7% 상승 중인데 목표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간단하게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19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해서 기업들이 살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베네수엘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있어요. 대표적인 그 복지 정책을 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하고 그리스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한국이 최저시급 120만 원일 때 얘네들은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는 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0인가? 140인가? 60% 줄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만약에 한국에 IMF가 다시 온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그 안에서도 돈을 있는 대로 다 땡겨가지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들은 이제 돈을 또 준단 말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싸게 주식을 사든 뭘 하든 돈을 쓸어 모아요. 얘네들은 그 사이에서도. 예, 그러니까 얘네는 살아날 길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IMF 때예요. IMF 때. IMF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백화점 직원, 말단 직원들도 전부 다 정규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시급을 엄청 올려줬고, 김영삼 정부 때도 시급을 엄청 올려주면서 그때 당시에 1달러 환율이 600원이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1,300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업들은 IMF 여파로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어요? 유보율을 엄청나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IMF를 얘네들은 대비하고 있어요. 올 거라는 거를 얘네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시아 중에 오면 한국은 직격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이 쓰나미 올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IMF 왔을 때에도요, 동경대 지진이 일어나면서 IMF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외환 쇼크가 동남아 쪽 또 불안해지면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또 대지진이 쓰나미 같은 거 하나 생기면은 한국에 IMF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IMF 오면 힘들어지는 거는 서민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돈 버는데 천재들이에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와중에도 대출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돈놀이만 해도 서민들 대신해가지고 뭐 러시안 캐시나 사나머니처럼 대부업 하는 상황이 와도 그때는 이미 IMF인 상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어도 못해요. 돈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들이 표면적으로는 뭐 노란봉투법이나 모든 정책들이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100% 이해하실 겁니다. 듣기에 달콤하죠. 예.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오잖아요. 독이에요, 독. 얘기가 새 나갔는데,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고, 최근 주가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3%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준봉을 삼아야 되는데, 기준봉은 얘가 기준봉이 되겠죠. 여기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돌파됐으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미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긴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기준봉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38,000원이 돌파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가 되냐? 4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38,000원 돌파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38,000원에서 지금 어차피 매도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구독자님들. 그러면 38,000원을 터치하는지 보고, 터치를 만약에 하고 나서 주가가 꺾여요. 그러면 36,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38,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여기 48,0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테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사인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지만 현재 문자 알림 서비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중에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뭐 그냥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 매도, 문자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영상은 어차피 6시에 넘어가니까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다음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같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